이걸 이렇게 욕지 말라. 코는 떠요. 어? 나 오는 날 남은 뭐 부시들이 아 이게 함부로 얘기해야 되나 약간 아 이게 함부로 얘기. 그렇죠. 본디 민주노총의 미래를 책임져야 될 것처럼 얘기하시면 더 이상 공무원 마인드를 못 하겠다. 그 다 선배를 잘 만나야 돼요. 부장님 책갈피 하세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그 기업 총수 여러분은 꼭 참고하셔서 네, 그 탈세에 잘 활용하시길. 저보다 잘할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노쇼 힘차게 투쟁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9화 오늘 저희 게스트를 한 분 모시고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일단 뭐 우리 항상 같이 진행해주고 계신 행인 동지. 안녕하십니까, 행인입니다. 오늘 스페셜 게스트를 모시고 진지하고 차분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진지하고 차분하게 해야 돼. 진지한 분이 오셔가지고 네, 그렇죠? 오늘 찡기춘 동지를 모시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노동정치 사람 회원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찡기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요새 그렇게 바쁘다고 그러던데. 예, 예. 일이 좀 뭐 많죠. 네네. 아니 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것 같아가지고. 눈, 코는 떠요. 네. 눈, 네. 눈, 코는 떠요. 일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예, 예. 뭐 나란 일도 있고 집안 일도 있고 예, 예. 주로 어떤 일을 직장 일이 이제 직장 일이. 예, 예. 직장 일이 큰 일이라. 그렇게 많은 일을 시키는 직장을 다니시나 말이죠. 그러니까요. 세상에 요즘 세상에 그렇게 바로 시키는 직장이 있어요. 그 직장이 어디요, 직장이? 직장이 어딘데 직장 예, 이제 노조에서 요새 일하고 있습니다. 노조. 예. 플레임을 밝힐 수는 없어요? 밝힐 수 있죠. 네. 예. 아, 사실 차기 제가 한번 밝혀주시죠, 그러면. 제가 사실 뭐 이게 허가를 얻고 이런 거는 아니라서 예, 뭐 이게 나도 되는 건지 아닌 건지 사실 몰라요. 판단을 못 했는데. 아, 이거 뭐 그 노조 얘기를 뭐 주로 한다기보다는 예. 우리가 이제 같은 그 노동정치 사람 그렇죠. 회원으로서 나온 거니까. 회원으로서 나오신 거고 예. 예. 뭐 그 정도로. 듣고 예. 그 정도는 뭐 예. 요새 뭐 그냥 공공운수 노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투쟁. 전국 공공운수 사회서비스 노조. 예, 맞죠. 예? 맞죠. 서울지역 공공서비스 지부. 네, 네. 옛날에 이제 서경지부라고 했었는데 역사와 전통이. 청소노동자 투쟁으로 좀 유명한 음. 그런 노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일하는 거는 역시 투쟁? 아니 뭐 이제 투쟁도 일인데 일상적으로 이제 노조 업무를 하는 거고 조직 담당자. 아, 조직 담당자. 조직 있습니다. 담당자라면은 최근에 그러면은 어떤 그 노동자들 대상으로서 조직을 주로 하고 있어요? 뭐라 그래? 전략 조직화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공공 도서관 노동자들을 조직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그 업무를 맡고 있지는 않는데 행사 있거나 하면 이제 뭐 지원하고 그런 거를 많이 하고 있고 이제 구립 도서관이 이제 많이 열악한 상황이에요. 거의 뭐 최저임금에 다들 이제 대학원도 나오고 이런 분들이 거의 최저임금으로 일하고 있고 고용도 불안정한 그리고 이제 구청에서 직접 고용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재단 통해서 운영을 하면서 다 위탁이라. 네네네. 그래서 그런 열악한 환경을 좀 개선해보자 조직하고 있는 게 있는데 뭐 막 엄청 확 올라오거나 뭐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분위기 괜찮은데 제가 안 그래도 며칠 전에 그 저희 남부에서 모이시는 거를 같이 가서 봤는데 분위기 좋던데 보니까. 분위기는 좋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사업을 도서관을 바꾸는 토끼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엄청 이 젊고 분위기 귀엽고 굉장히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명명 자체가 조금 슬픈 명명인 거죠. 토끼들처럼 이제 좀 앞에 나서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끼리끼리 좀 이제 숨어서 다니고 그런 이미지처럼 무서운 거 나쁜 짓 이런 거 못하는 토끼들처럼 얌전하다 이런 거를 이제 그런 이제 토끼들이라고 표현을 한 건데 옛날에 어떤 영화 보니까 토끼가 몰살 시키고 막 그런 영화. 그렇죠. 몬티 파이썬 있죠. 킬러 뭐 이게 진짜 옛날 영화인데. 소위 말하는 이제 이 운동권 생활을 한 지는 오래 되셨는데 그렇죠. 몇 뭐 년 연식으로 됐지? 치면은 꽤 됐죠, 저도. 그치 뭐 10년 넘나? 그렇지 아니에요. 한 뭐, 10년 정도 되죠, 하여튼 9년. 9년이라고. 근데 이렇게 운동권을 오래 하면서 사실 노조는 처음 해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조는 처음이죠.
언제부터 노조 아저씨가 된 거예요? 작년 8월부터인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1년 채웁니다. 그럼 1년 되면 뭐 축하 파티 뭐 이런 거 해요? 노조 아저씨 됐네. 박수. 아, 모르겠네요. 저는 좀 안 하고 싶고 그 처음 이제 그 노조에 이제 입사를 한근을 시작했을 때 주변에서 뭐 축하한다 인사를 하셨었어요. 많은 분들이. 근데 제가 그때부터 이미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과연 축하받을 일인가? 아저씨가 좋은 건가? 막. 노조, 아무튼 저는 이제 뭐 나름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이 축하받는 기분이 약간 애매하더라고요. 어쩌다 하게 된 거예요? 그 다 선배를 잘 만나야 돼요. 선배를 잘못 만나면은 이렇게도 잘못 엮이고. 만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요. 이렇게 엮이고 저렇게 엮여가지고 그 선배 누구?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 류현승이라고. 이렇게 가끔 봐요. 그 이류 동지가 원래 서울시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분이 신장이 비슷하죠? 저보다 크죠 그분이.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몸무게는 제가 좀 더 나가고. 뭐 어쨌건 뭐 오늘 띵기춘 동지가 여기 오셔서 지금 우리 이 패널들의 통기 신장을 지금 키워나는 거예요. 덕분에 제가 좀 찌그러져 보이는데 더. 아니 근데 그 노조 아저씨라는 이게 사실 좀 뭐랄까 약간 비하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뭐 보통 이렇게 투쟁 조끼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그렇죠. 막 인상 쓰고 막 담배 툭툭 피고 막 네. 그러면서 이 세상의 모든 이 투쟁은 내가 다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 노조 아저씨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 지금 김기춘 동지를 보면은 네네. 전혀 뭐 그렇죠 뭐 거의 뭐 뉴노멀 같은데 그 지금 헤어스타일만 빼면은 딱 지금 설명하신 그대로예요. 인상 딱 맞아요? 쓰고 조끼 입고 담배 팍팍 피면서 지금 뭐 조끼도 안 입고 왔고 조끼 입고 오라고 그럴 뻔했다. 제가 이제 오늘 노쇼에 네. 처음 나오는 날이라 오늘 좀 사람같이 하고 왔고 그래도 평소에는 사람이 아니다? 평소에는 말씀하신 그 이미지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그 모습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뭐 분위기 보니까 고정 게스트 될 것 같은데 다음부터 조끼 입고 무슨 안 되는 말씀을 왜 자꾸. 아니 종종 나오면 좋지 뭐. 아니 이게 처음에 이런 식으로 엮어놓고 이렇게 슬슬 몰아가고 원래 미끼 깔 때가 힘든 거지 한번 물면 계속 땡기는 경우가 아니 나만 몰랐어 이거. 나 오는 날 나만 모르고 이미 다 짰고 간 이거. 아니 짜진 않았는데 나도 노조 아저씨 다음으로 조끼 많이 입는 사람들이 낚시꾼들이요. 맡고 계신 투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역시 이것도 청도노동자 아시라고. 들었는데 뭐 잠깐 그 사업장 설명 좀 해주세요. 사업장 설명을. 공공운수노조 소외지부가 저희가 원래 청소노동자 투쟁으로 뭐 예전부터 이제 많이 이름이 나서 그런지 먼저 이렇게 가입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작년에 이제 여의도에 저희 지부 사업장이 뭐 몇 군데 있는데 주변에 이제 아침에는 버스를 타고 오시면서 서로 이제 다 얘기가 이제 얼굴도 알고 얘기도 나누고 노회찬 그 6411 그런 이야기처럼 꼭 6411번은 아니지만 이제 아침에 같이 쫓아타고 오시다 보면은 다 아는 사이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좀 퍼졌나 봐요. 6411은 우리 동네로 오는 버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좀 소문을 듣고 가입 문의를 해주신 곳이 이제 LG 그룹의 본사 건물 여의도 우리는 이제 쌍둥이 빌딩이라고 많이 하는데 요새는 이제 LG 트윈타워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쌍둥이 빌딩 하면 젊은 사람들 모른다고. 우리는 트윈은 알고. 트윈 야구팀 때문에. 야 이해는 안 되는데. 우리는 그냥 뭐 여의도 쌍둥이 빌딩 하면 바로 오잖아요. 그게 그 느낌이 안 오는데 요새는. 아무튼 거기서 이제 가입 문의가 들어오셔서 이제 작년 9월부터 좀 만나기 시작하다가 10월부터 가입을 하셨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교섭도 진행했는데 뭐 당연히 처음에 할 때 잘 안 되니까 안 되고 조정 중지되고 그리고 재인권 획득해서 요새 이제 투쟁하고 있습니다. 너희처럼 살아왔던 과거를 청산하고 당당한 노동자로 우뚝 서기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구원모 회장 집에 가서 시위했던 거죠. 이제 그 정도까지 투쟁 수위가 올라간 거죠. 차근차근 이제 하다가 계속 말을 안 들어주니까
그리고 여기서 잠깐 그 구광모 회장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구광모 회장에 대해서. 네, 오신 분 있을 텐데. LG그룹은 지금까지 구씨들이 그렇죠. 이게 함부로 얘기 되나 될것 같아요. 아니 여기는 누구나 다 알아요. 얘기는. 그렇죠. 네. 제가 들어가면 일단 네. 구 대리, 구 과장, 구차장, 구 부장 뭐 네. 이렇게. 제가 하긴 뭐 공개된 얘기 하는 거니까 네. 뭐 두려움을 좀 이겨내고. 아니 왜 토끼처럼 그. 얼마 안 봐요? 저 굉장히 여린 사람이라. 네. 그 LG그룹의 이제 4대 회장으로 얼마 안 됐죠. 취임을 하셨고 나름의 그 구씨 일가가 3대 기업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3대 기업 LG를 운영을 함에 있어서 나름의 지키는 원칙이 그런 건가 봐요. 너무 삼성처럼은 안 한다. 네. 상속세를 다 내셨더라고요. 그런 거좀 네. 그래서 너무 삼성처럼 하지 말자. 뭐 이 정도 이제 상도에는 지키자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으로. 네. 가실 분들은 거기서 꼭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삼성처럼 하면 장례도 못 치르고 이렇게 이게 이렇게 아니 그건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생명 연장에 보면 삼성에서 이루어지죠. 네. 그래서 이제 3대 회장님도 이제 장례식을 치렀고 그 상속을 받으셨는데 그 구광모 회장님이 어쨌든 LG그룹의 이제 오너잖아요. 오너고 그 저희 이제 청년자 조합원들께서 이제 직접적인 고용 관계로 있지는 않지만 LG그룹 이제 원청으로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이제 뭐 선전전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한 2달을 했는데 또 이게 도국이군요. 도급이죠. 예. 3단계로 돼 있는 3단계로. 결국에는 이제 원청의 책임을 요구한다 이러면서 구광모 회장님 사시는 한남동까지 가서 이제 선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네. 아니 3단계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주식회사 LG라고 하는 네. 그 LG그룹의 지주회사가 있어요. 메인. 네네네. 그 지주회사는 이제 법인격으로 뭐 구광모 회장과 동의한 걸로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구광모 회장이 있고, 구광모 회장이 갖고 있는 이제 LG그룹에, 네. LG그룹이 이제 100% 자본 출자해서 만든 자회사가 있어요. LG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그 LG 건물들을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건물, 뭐 빌딩, 리조트 이런 걸 이제 다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그 회사 이름이 이제 SNI라고 하는 LG 이름을 일부러 안 넣은 것 같아요. SNI. 예, S&I인데 S&I. 그 SNI 코퍼레이션이라는 곳이 이제 중간하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건물 관리 계약을 맡고 있고 좋은데. 그 회사가 다시 이제 지수 INC라는 용역업체한테 청소 업무를 이제 용역 계약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조합원들은 다 이제 지수 INC에 고용된 INC, 지수 INC 직원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이제 3단계 도급 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법에 따르면은 지금 상황 자체가 이제 그 불법은 아니니까, 불법은 아니니까. 그리고 도급 계약을 가불병으로 해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그 회사가 정해져 있고 그 회사 고용 구조라는 게 명확하고 근로계약을 맺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일단은 이거 노동관계에서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니 뭐 지분이라든지 뭐 이거 자기 회사 안에서 뭐 이렇게 돌려서 뭐 이게 이익 창출하고 이런 거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잖아요. 네. 이제 그 내부 거래. 네. 내부 거래인데 지금 이런 거는 아마 그 청소 업체? 그 네. 업체가 아마 내부 거래 저희가 아닐 거예요. 아마. 예, 다른 그 말씀은 네. 그 말씀은 맞는데 네. 예를 들면 이제 SNI는 LG의 자회사잖아요. 그렇죠, 자회사고. 그거는 과징금 물고 있어요. 그럼 너무 이제 아무리 자회사라도 그렇죠. 전국의 모든 계약을 다 몰아주니까 그러니까 과징금을 뭐 100억대 과징금을 물고 있는데 내보다 훨씬 뭐 많이 이익을 취하니까 내는 거겠죠. 예, 그냥 내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네. 근데 왜 그러냐면 내부 거래가 실질적으로 100억을 그 과징금을 물면서까지 내부 거래를 한다면 이거 너무 손해보는 장사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 쉬운데 아무리 그 LG 그룹이라고 할지라도 문제는 뭐냐면 내부 거래를 하게 되면요 사실 그 안에서 돈이 어떻게 돌고 있는지에 대한 추적이라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거 찾아내기도 어렵고 특히나 지금 이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좀 그래도 다 드러나긴 할 텐데 인터넷 업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자회사 설치해가지고 저 외부에다가 이제 뭐 이 시스템 돌리게 만들고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보다 세금이 낮은 데에다가 뭐 설치를 해놓고서 그쪽으로 다 주면서 비싸게 준 것처럼 뭐 하면 이쪽에서 세금 덜 내고 저쪽에서는 어차피 세금이 낮으니까 자기가 사는 부가가치세만큼 또 빼먹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가 있는 건데 이 내부 거래에 대해서 이제 찾아내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여러 문제 많습니다. 꿀팁이네. 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그 기업 총수 여러분은 꼭 참고하셔서 그 탈세에 잘 활용하시길. 저보다 잘할 거예요. 뭐 아직 저 사람들 계속 3대가 살아있는 그런 능력 있는 업체가 뭐. 아니 그럼 결국 뭐 네. 지금 SNI든지 아니면 네. CNI든지 네. 결국 다 이 구시일가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 그것도 사실 제가 네. 모르고 이제 처음에 들어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지수 INC가 지분관계상 자회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LG 기업 집단에 들어있지는 않는데, 그 지수 INC를 소유한 사람이 딱 2명 있습니다. 주식 100%를 단 2명이 이제 반반씩 나눠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대표이사도 사실 지분이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빠지네? 네, 그 2사람이 이제 다 소유하고 있는. 아, 내가 전문 경영인데. 네, 죄송합니다. 근데 그 2사람이 이제 누군지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 구광모 회장님 고모시더라고요. 네, 그 이대 회장님의 따님 구헌미 씨, 구민영 씨 이렇게 2분이 있으신데, 네, 그분들이 그 주주로 아예 소유를 하고 있고, 그 몰랐어요. 모르고 들어가서 약간 그래서 제가 잘못 걸린 거 아닌가. 아 이게 핵심을 지금 때리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네, 아니 그 핵심을 때린다기보다 네. 너무 좀 나 이게 노조 들어와서 처음 맡은 사업장인데 하필이면 LG에 지금 하필이면 LG에 하필이면 그 회장 고모들이 하는 회사를 상대로 싸움을 시작해서 이게 처음 노조하는 걸 보면 난이도가 너무 높은 거 아닌가. 강하게 커야 되는 거예요. 네. 안 그래도 그 님 그 끌어들이신 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뭐라고요? 네? 노조에서 일하는 이 모든 A부터 Z를 지금 네. 엄청나게 초단 기간에 지금 배우고 있다. 그것도 스파르타식으로. 그거를 이제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그걸 저를 끌어들인 사람이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좀 화가 나네요. 진짜 그거 그렇게 되면 이게 노조니까 뭐 좀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얼핏 보이나 이거를 기업으로 바꿔놓고 보자고 신입사원을 뽑아가지고 꽉 짜가지고 스파르타식으로 그냥 초단 기간에 가르친 다음에 나중에 빨리 뽑아먹을 이건 무능척추 아니에요? 노조가 이래도 되나? 그래도 뭐 이 짬밥이 있으니까 그런 게 고려된 게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사실 진짜 랜덤으로 걸린 것 같고 제가 처음 이제 이 상근 시작하는 시기에 예. 조직 상담이 들어온 데니까 네. 제가 아직 이제 다른 데 사업장을 맡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신규 조직된 그 조합을 제가 이제 담당하는 것처럼 된 건데 뭐 이것도 하늘의 뜻이라면 뜻이겠지요. 운명이네. 어쩔 수 없네. 하여튼 LG 투쟁에서 그 탄탄하게 체력을 기르시고 네네. 모든 노하우를 탁 챙기신 다음에 네. 다음 타겟은 삼성으로 한번 해보시면 아, 돼요. 네. 아니 뭐 지금 뭐 우리 지금 그 LG 이 구조상 문제는 얘기를 했고 네네. 실제 이제 어쨌든 조합원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네네. 네. 그러면 이 조합원들이 이제 주장하고 호소하는 내용이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왜 이 투쟁을 하게 됐는가? 일단은 그러면 이제 가입을 하실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예,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처음에 저희 만나면서 했던 얘기는 그거였어요. 주말 출근을 한다. 그래서 아 그러시냐. 근데 주말 출근을 뭐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주말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평일에 나오시는 분들이 주말에 출근을 한다 그러는데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당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출근하시는 분들이 네네네. 주말에도 출근을 하는데 수당이 없다고? 수당이 없다. 1.5배죠 아마? 1.5배 줘야죠. 네. 근데 수당이 없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래서 이제 봤어요. 내용을 봤더니 우리가 이제 소정 근로 시간이 그 일주일에 40시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8시간씩 5일을 해야 되는데 회사가 하루 노동 시간을 7.5시간으로 잡아놨어요. 오이씨. 네, 쉬는 시간을 가운데를 약간 늘려가지고 점심 시간 쉬는 시간을 그 주게 쉬는 돼 시간. 있는데 네네. 근데 주는 건 주는 건데 계약서를 쓸 때 그렇게 짜놨어요. 그래갖고 점심 시간이 1시간이면 될 거 아니에요. 네. 점심 시간 1시간 반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노동 시간을 7시간 반만 시켜요. 그러면 소정 근로 시간이 일주일에 2.5시간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 남은 거를 모아서
2주에 한 번씩 토요일에 출근을 시킨 거예요. 5시간을 일한다. 5시간을. 오전을 일을 하는데 그 그런 식으로 꼼수를 써가지고 주말 노동을 시키면서 수당을 안 주는 방식으로.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이제 대한민국 법으로 된다 뭐 이런 거죠. 지네 주장으로는. 예, 예. 네. 일괄 계약으로 한 달 209시간으로 계약서를 썼으니 그것만 채우면 문제 없는 거 아니냐. 물론 저희는 이제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네네.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주말 노동을 해야 되는 업무량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용역비가 책정이 되는 것이 맞고 책정된 만큼 주말 노동을 반드시 시켜야 되는 상황이라면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게 그렇죠. 맞다는 게 이제 저희 입장이잖아요. 노동을 계속 시키면서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전체 인원을 반을 나눠가지고 격주로 계속 이제 번갈아가면서 나오고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토요일에 업무를 시키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거. 근데 그게 이제 주간 조합원들은 제일 컸어요. 이건 이제 주간 문제고 이 주간이 있구나. 네, LG 트윈터라는 곳은 야간 청소가 또 있어요. 네, 네. 야간에 이제 뭐 장비 쓰는 청소, 그리고 이제 뭐 회의실 청소 이런 거를 주간에는 이제 들어가서 그렇지. 하기가 어려우니까 야간에 다 시키는 거예요. 야간이 더 힘들겠네요. 야간이 근데 뭐 꼭 누가 더 힘드나 뭐 이렇게는 좀 말하기 어려운 것 같고. 예. 기본적으로 밤에 나가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야간 노동 자체가 뭐 그러니까 수당을 주는 것도. 예, 예. 근데 야간 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야간 조합원도 이제 소위 말하는 주말 출근, 격주를 이제 하루 더 나오는 격주로 주 6일을 해야 되는 문제가 똑같이 존재했는데 이것보다 더 크게 요구를 했던 거는 감독을 좀 내쫓아달라는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관리자로서 감독직이 하나가 있는데 관리자가 또 예, 예. 저 갑질을 이 사람이 그 여성인데 야간에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네. 감독 한 명이 모든 정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그 야간에 회사에 다른 이제 관리자나 이런 사람이 없고 네. 이 사람이 혼자 다 운영을 하는데 네. 이 사람이 그렇게 갑질을 하고 수당을 그러니까 월급으로 받은 수당을 네. 자기 계좌로 입금하라 그러고 월별로 이제 조장 이게 조합원 조장도 있어요. 그 조장 수당이라는 게 5만 원씩 나오는 게 있는데 조장 수당을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지시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받아가진 않더라도 그걸 가지고 뭐 고기를 삶아와서 그렇죠. 다 같이 먹자, 뭐 간식 사와라 이랬는데 뭐 통닭을 사오겠다 했더니 자기는 통닭을 싫어하니까 딴 걸로 해와라 한다든가 너무 웃기잖아요. 이게 네, 직원들의 지갑을 마치 자기 것처럼 하는 그런 게 있었고 네, 심지어 이제 그 야간 인원이 조금 더 적은데 그 적은 인원 안에서도 한 30몇 명 되던 거를 여기서 이제 편 가르고 자기한테 말 잘 들으면은 이제 청소하기 좀 좋은 자리 계속 할 수 있게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독재를 하는 거예요. 밤에 제왕이구만. 네, 네. 아니 그 사람도 어쨌든 소속은 소속은 그 지소 IC IC 회사의 고. 소속인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좀 병폐가 너무 심하니까 이 조합원들이 이 사람을 제발 좀 쫓아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가입을 했었어요. 모두가 퇴근한 밤 9시에 출근하여 밤새 LG 건물과 사무실을 쓸고 닦는 청소 노동자이다. 또 한 가지가 이제 뭐 고용 불안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근데 뭐 저희가 이제 항상 주장하는 이제 고용 불안, 뭐 저임금 이거는 사실 뭐 트윈터만의 문제라기보다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청소 노동자들의 공통된 문제인 것 같아요. 청소 노동이라는 그 노동 분야 자체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노동인데 반해서 그 평가 자체는 엄청 절하되고 있고 굉장히 무시받는 노동으로 돼 있어서 네, 거의 대부분이 이제 최저임금 네, 노조에 가입되지 않는 곳이라 그러면 아직도 지금 이제 최저임금 받으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이제 주로 고령, 여성 네, 위주로 이제 되고 있고 조직이나 법의 보호를 제대로 이제 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임금이 저임금인 것도 문제지만 항상 계약을 1년 단위로 이제 재계약을 하는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연말 되면 항상 불안한 거예요. 네, 연말 되면 불안하고 12월 되면 이제 계약서 새로 써야 되는데 뭐 그동안 뭐 회사가 조금 미워했다거나 자기가 조금 못 보인 게 있다 그러면은 올해는 재계약 못하고 내년에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그 불안감.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단체 협약에서 이제 요구하는 것도 뭐 정년을 연장시켜라. 실제로 이제 취업 규칙에 따르면 그 회사 취업 규칙에는 60세로 돼 있어요. 네. 근데 실제로는 다 60세가 넘어요, 저희 조합원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청소 노동이라는 게 시장 형성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고령 여성 노동자 아니면은 사실 일할 사람도 없고 너무 저임금이라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두가 65세 이상 돼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용자 쪽이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정년으로 보장하거나 정규직으로 인정하거나 이렇지 않는 상황. 네, 근데 이거를 연장을 해서 적어도 현실적으로 이미 다 60세 이상인데 저희가 이제 요구하는 70세도 썼지만 70세가 당장이 안 된다 그러면 중간에 60 몇 세라도 정년을 연장해서 최대한 그 고용을 보장해줘야 된다라는 걸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생활임금을 보장해라. 물론 이제 한 번에 뭐 생활임금으로 이제 체결이 되진 않을 거라 생각은 하지만 생활임금 보장해라. 이 다 가정 꾸려야 되는 분들이고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분들인데 뭐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그런 얘기도 많이 했고 도저히 최저임금 가지고는 한 달에 가게를 꾸릴 수가 없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장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뭐 청소노동의 문제가 지금 여기 뭐 LG 트윈타워만 있는 거는 아닐 거고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이런 형태로 시장이 형성돼 있는 건데 그런 거라면은 좀 어떻게 좀 법제도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법 제도화가 결국은 결과물이에요. 그 법 제도를 만들어내기까지의 과정이라든가 사회적인 어떤 이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 그 형성하는 역할을 아주 중심적으로 해야 되는 이 책임 단위가 바로 노동조합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한국 노동조합 한다면 얼마 전부터 지금도 사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노조한다는 적발이 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청소 노동자 말씀하셨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이니 뭐니 얘기 좀 제일 많이 나오고 AI가 뭐 다 이제 뭐 일자리를 바꾼다고 하는데 제일 먼저 일자리 바뀔 단위가 어디일 것 같아요? 뭐 단순 노동 그럴 것 같지만 사실은 단순 노동, 육체 노동들이 오히려 늦게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 청소하는 거 기계가 한다고 어디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예컨대 지금 그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정말 그분들이 제일 나서가지고 소독 다 하고 그렇죠. 일일이 다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기계로 어디까지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판사, 변호사 이거 사실 나중에 AI가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오히려 더 깎아먹게 할 거예요 지금. 네. 아마 AI가 재판하면 사법적폐가 없어질걸? 아, 그렇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건데 어떻게 우리 사회를 보면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가장 척대받고 있어요. 이걸 이런 분위기 빨리 바꾸고 그러는데 노조가 정말 열심히 해야 되고 투쟁을 잘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진기춘 동지가 이제 이 세상을 바꾸는 깃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진짜 나 뭐 요번에 투쟁하는 것도 투쟁하는 거지만은 네. 좀 하면서 이제 좀 그 시간 나면 생각을 정리하면서 이런 거는 입법으로 어떻게 좀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안을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네. 뭐 그건 또 이제 그런 입법 투쟁을 하는 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거기까지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입법하는 사람들이 받아요. 그치.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경비 문제가 생겼잖아요. 아파트 경비 문제.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서 조례 같은 것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어떤 그 경비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인권이라든가 인격 이런 것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든다 이렇게 이제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큰 사고가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국회가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사실 국회가 움직인다라는 것도 물론 이제 깨있는 어떤 의원들이 자기가 이건 문제가 있구나 하고 나서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문제가 생긴 곳에서부터 이렇게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투쟁을 하고 제안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청소 노동자들의 문제라든가 그 청소 노동자들이 지금 착취받게 되어 있는 어떤 그 고용의 고리, 잘못된 고리들, 가불병으로 이렇게 도움이 되는 이런 문제들은 계속 제기를 하게 되면 조만간 이제 이 국회 차원에서 법으로 제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걸 빨리 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제 우리 찡기춘 동지가 깃발 들고 또 지금도 충분히 힘들어 지금. 자꾸 오늘 뭔가 방향이 아주 오래 이건 기회로 일을 던져주고 있어 지금 나. 아까
뭐 노동 환경 얘기하지 않았어요? 노동에 걸려서 말이야. 지금 노조 상관한 게 노조 상관인데 처음인데 참. 아니 1년도 안 채웠는데 갑자기 내가 뭐 민주노총의 미래를 책임져야 될 것처럼 얘기하시는. 우리 모든 조합원 상근자들이 다 12년쯤에는 민정수석 위원장으로 또 큰일 납니다. 큰일 왔던 그러니까 딴 얘기. 네. 그런 얘기 계속 합시다. 그래서 지금 뭐 하여튼 계속 힘든 얘기 하셨지만 네. 최근에 이제 계속 어쨌든 선전전 같은 것도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침 선전전을 맨날 한다면서. 예.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아침 선전을 네. 저희가 이제 쟁의 조정이 중지되고 나서 쟁의 어쨌든 이제 현장 투쟁을 만들어야 되니까 트윈타워 로비에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조합원들이 일하는 공간이고 뭐 LG 본사이기도 하고 실제 원청 사용자가 이제 거기에 입주해 있으니까 트윈타워 로비에서 선전전을 뭐 점심 저녁 이렇게 했습니다. 점심 때는 뭐 12시부터 이제 30분 동안 하고 저녁에는 그 LG 직원들 퇴근하는 5시 반부터 6시까지 이렇게 40분씩을 했는데 2달 내내 했어요. 2달 내내 했는데 회사가 뭐 들어주는 기미는 없고 뭐 교섭하자 뭐 이런 얘기도 없고 그 임금안을 저희가 이제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임금안을 뭐 만드는 척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자연스럽게 이제 투쟁 수위가 올라가면서 뭐 차근차근 이제 슬슬 좀 이제 원청 사용자 책임을 묻자, 국가안보 회장 집으로 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었는데 뭐 바로 넘어갈 만한 계기가 없었던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회사가 이제 저희를 등을 떠밀었죠. 그 아까 말씀드린 중간관리업체라고 하는 SNI가 건물 이제 보안과 경비를 관리를 하잖아요. 저희가 하는 동안 맨날 이제 경찰 부르고 나가라 하고 시끄럽다 하고 뭐 퇴고 요청이라고 공문 전달하고 막 그렇게 굴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점점 이제 소음 사례 뭐 이런 걸 진행을 모으더니 그걸 가지고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도 걸고 법원에 이제 가처분 신청도 넣고 그래서 지금도 신문 진행 중이거든요. 스텝을 밟고 있고. 네, 또 너무 이제 전형적인 전형적인. 노조 탄압 스텝을 이제 밟아가지고 어쨌든 지금 당장 이제 가처분 신청 걸린 것 때문에 조금 안에서 하는 게 뭐 좀 불리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로비에서 이제 전시전 선전하는 거를 좀 빼자 이게 조합원 총회 통해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국가안보 회장 자택을 가자. 대신에 네네네.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원래 투쟁 수위를 좀 이제 올릴 필요도 있었는데 이런 상황 돼서 자연스럽게 이제 한남동으로 넘어가게 됐고 그 한남동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주간 조합원들은 하던 대로 이제 저녁 선전을 하고 왜냐면 이제 청소 노동자들이 보통 4시에 퇴근하거든요. 오후에 4시에 퇴근하고 4시에 퇴근해서 한남동 넘어가면 딱 5시 돼요. 그래서 5시부터 이제 6시까지 저녁 선전을 하고 아침에는 저희 야간 조합원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야간 조합원님들이 오전에 5시 퇴근하셔요. 5시 퇴근해서 한남동에서 6시 반부터 이제 1시간 동안 7시 반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국가안보 회장 그 자택에서 출퇴근해요? 뭐 하실 텐데 사실 뭐 차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6시 전에 나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 뭐 이런 그 뭐라 그래요? 우리 사회에 이제 그 오피니언 리더들은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조찬 모임하고 그런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해야 돼. 빨간 쪼가리 그 커피 우리 자본을 이기려면 해. 아니야.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 그분들이 뭐 아침에 뭐 조찬 모임 때문에 일찍 나가신 게 아니고요. 이분들은 아예 국내에 있는 날이 별로 없어요. 자기 집에 있는 날도 별로 없어. 그렇겠죠 사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본인을 타겟팅을 하려면은 거의 스토커처럼 쫓아다녀야 되는데 뭐 맨날 우리가 같이 또 비행기 타고 다니는 그렇죠. 우리 기동력이. 호텔을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아무튼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내 이렇게 선전전을 또 같이 진행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매일매일 그렇죠. 나가고 있죠. 이거 무슨 뭐 태국 운동 선수촌에 있는 운동 선수들도 그렇게 여의도에서 한남동까지 왔다 갔다. 야, 이거 쉽지가 않은데? 조합원님들이 일단 좀 힘드시지만 그렇죠.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조합원들도 하는데 뭐 제가 안 할 수는 없고. 조합원들은 뭐 그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뭐 다들 그래도
어떻게 파이팅이 좀 모입니까? 아, 파이팅 이제 기세가 많이 올랐죠. 그래요? 처음에는 다들 이제 뭐 아유 그거 싸우고 이런 거 무섭다 이러고 어. 어떻게 하냐 그러고 이랬던 분들이 요새는 뭐 먼저 그런 얘기 하셔요. 아, 뭐 금방 끝날 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는 해 넘겨도 계속 한다. 이런 얘기 하시고. 그렇구나. 네. 투사들이 열렸구나. 네. 그분들이 저 토끼시고 그렇죠. 우리 사이에 이제 수많은 토끼들이 살고 있는데 토끼들이 전부 다 네. 그렇게 저 무섭게 변하게 만드는 이 사회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네. 토끼들이 토끼로 살게 내버려두지 않는 사회인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보면 노동조합 가입시킨 것도 회사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 가입을 하는 거예요. 평생 뭐 노동조합은 그래요. 관심도 없으시고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조합 그런 거 뭐 다 빨갱이들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하시던 분들이 진짜 먼저 가입하시는 네, 먼저 가입하게 되고 투쟁하게 되고 네, 그냥 토끼가 아니라 이제 그 킬러 레빗이 되게 만들고 네. 아유 뭐 저기 지회장님이 계실 거잖아요. 뭐 아 우리 분해라고 분회장님이 계실 거고 뭐 좀 어떻게 특별한 에피소드나 이런 건 없어요? 에피소드요? 네. 뭐가 있을까? 이건 준비 안 해왔는데? 아 그래요? 알겠어요. 아 에피소드? 그냥 이건 좀 이제 제가 감동받은 그래 그런 거. 에피소드. 그러니까 조합원님들이 다 이제 뭐 고령이시고, 네, 사실 뭐 저희 이모뻘, 뭐 어머니뻘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를 노동조합 그 담당자로서, 네, 담당 상근자로서 뭐 좀 믿으시는 부분도 있고 기대하는 부분도 있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좀 자식같이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뭐 꼭 이게 꼭 좋은 관계냐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네. 오히려 이제 조합원과 담당자는 좀 건조할수록 좋다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세대의 특징인지 여성이라서 그러신 건지 네. 굉장히 좀 뭔가 안쓰러워하시고 뭔가 챙겨주고 싶어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맨날 이렇게 뭐 밥 먹으라고 하고 밥 굶고 다니는 것처럼 걱정하시는데 사람의 얼굴이 자꾸 까매져. 그건 뭐 까매지죠. 뭐 투쟁하다 보면 뭐 얼굴 안 좋아지는 건 당연한 건데 근데 이제 그런 거 챙겨주시는 거 뭐 음료수라도 막 사다 주시고 이러는 건데 하지 마시라고 맨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런 거는 좀 부담이 돼요. 사실 진짜 뭐 이게 네, 제가 무슨 얻어먹으려고 노동조합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조합비 내시는 걸로 다 월급 받고 하는 사람인데 상근자로서 월급 받으면 되지 뭘 또 따로 받냐 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우리 LG 투쟁하는 그 노조가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LG 헬로비전이라고 네. 아직 잠깐 그거 까맣게 입고 있었네. 네. 그 희망연대 노조 네, 맞아요.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그 헬로비전 투쟁이 이제 거기도 이제 인단수를 1년 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회사 쪽이 교섭을 하는 의지가 이제 테이블 만들자는 얘기가 안 나오니까 그걸 좀 추동을 하시려고 얼마 전이에요. 몇 주 안 됐는데 한남대교 그래. 맞다. 한강대교에 이제 고공농성을 이제 맞아요. 하러 올라갔었는데 오후에 그 뉴스를 듣고 그날 우리 조합원님들한테 우리 저녁 선전 빼자. 오늘은 저기를 가자. 조합원 분들이 먼저. 제가 말씀드리긴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항상 주간에서 6분씩 남아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저녁 선전을 했는데 일단 당번이신 분들 6분을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혹시 더 가실 분 있으면은 뭐 남아서 나오시라 퇴근하고 나오시라 그래서 제가 4시에 맞춰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반은 제가 차로 태워서 가고 난 택시 타고 오셨는데 6분만 오셔도 난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갔더니 뭐 10몇 명이 있는 거예요. 어이구. 네. 왜냐면 이제 그 LG 헬로비전 동지들이 저희가 이제 이 트윈타워 앞에서 집회를 할 때 또 막 연대를 오고 발언도 같이 하고 이런 게 있어요. 계속 그 팀터 앞에서도 많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억이 있으시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도와주러 가야지 이러면서 몇 분 더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이제 그날은 되게 뭐 그 희망연대 노조 집회하는 거를 같이 앉아서 구경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날에 이제 그 연대한 기억도 뭐 되게 좋은 기억이지만 제가 이제 특히 그날이 기억이 나는 게 한강대교에서 이제 저는 차를 몰고 가다가 이제 그 농성하는데 밑에 이제 그냥 임시 주차하는 수밖에 없고 나머지 몇 분들은 택시를 타고 가셨잖아요. 그 시간에 저녁에 길이 얼마나 막히겠어요, 한강대교가. 그러니까 제가 가고 있는데 이미 뒤에서 택시 내리셔가지고 가로질러 가고 계신 거야. 그래서 이제 제 차에 타고 계시던 조합원님들이 창문 열고 막 뭐 벌써 가냐고 이렇게 인사하고 막
뭐 무슨 소풍 나온 것처럼 뭐 까르르 뭐그 재밌으신 거예요 그게. 맨날 안에서 투쟁하다가 나가니까 그래서 막 분위기가 너무 막그 활기차고 막 이렇게 막 소풍 나온 느낌이었는데 그 택시 먼저 내려서 지나가시는 조합원 중에 한 분이 운영위원 하시는 분인데 분해 운영위원 하시는 한 분이 갑자기 저한테 뭐를 주시는 거예요. 운전하고 있는데 지금 길이 어차피 막혀 있고 차가 서 있으니까 창문으로 이제 뭘 주시는데 그게 뭔가요? 봤더니 네이클로버를 네. 아니 뭐 부장님 책갈피 하세요? 이러면서 아이고. 그러니까 택시를 내렸는데 택시 내린 그 길가에 보였나 봐요. 네, 그거를 꺾어가지고 본인이 자기 하셔도 되는데 굳이 그걸 저를 주시는 거예요. 책갈피 하라고. 아 근데 뭐랄까 제가 항상 무슨 뭐 음료수 챙겨주고 무슨 뭐 한 뿌리 이런 거 뭐 좀 비싼 거 있잖아요. 자꾸 그런 거 챙겨주려고 하시는데 건강 챙기라고 그런 거 할 때는 뭔가 맨날 좀 부담스럽고 안 했으면 좋겠고 이랬는데 네이클로 하나는 너무 그냥 아무 부담 없이 아무 거부감 없이 제가 받을 수 있었고 그 받는 마음이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예, 약간 뭐 감동이라면 감동이 있고 지금 거의 감동 종합 선물 세트야 지금. 이제 그날 연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제가 그래서 사람의 전까지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지. 그날 제가 사실 노조를 처음 들어가면서 처음에 이제 그 노조를 하기 전에 일반 회사를 1년 다녔어요. 근데 일반 회사 다니기 시작할 때 제가 그런 결심 한바가 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웬만하면 직업적 활동가 안 해야겠다. 네, 그냥 돈 벌고 직장 생활 하면서 그 내가 나머지 부분에 할 수 있는 거를 직접 행동을 하는 걸로 하자. 그런 이제 뭐 그 전에 뭐 사는 게 좀 힘든 느낌도 좀 있었고 그래서 너무 이제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겠다. 좀 차분하게 하자. 뭐 이런 게 결심한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어떤 활동으로 복귀하게 되면서도 그런 결심을 했거든요. 아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딱 이제 그 좀 소위 말하는 이제 공무원 마인드로 하자. 이게 건조하게 하고 딱 이제 할 만큼만 하고 정시되면 퇴근하자.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정시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 건데.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조합원님들한테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그날 네이클로버를 받으면서 그냥 제 안에서 속으로 이거는 이제 더 이상 공무원 마인드로 못하겠다. 큰일 났다. 이거는 진짜 절대 질 수가 없겠다 내가. 이거는 이제 내 투쟁이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그래서 그게 좀 기억이 나요. 구시검원에서 덜덜 떨 것 같은데 이거 이게 참. 우리에겐 네이. 그 하필 거기에 네이클로버가 보이는. 그래 너희에게는 외세와 자본이 있지만 그렇지. 나도 네이클로버가 있다 이거야. 우리가 이럴 것은 셔사스려. 얻을 것은 네이클로버. 남북의 클로버야 단결하라고. 그 클로버를 또 토끼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토끼 풀이라고 그러거든. 맞아요.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오늘 토끼 많이 나오네. 빨리 끝내고 토끼고 싶다 진짜. 그렇시다. 하여튼 뭐 이렇게 싸우는 얘기를 쭉 들었습니다. 보니까는 뭐 지금 길게 싸울 것 같다는 말씀은 하셨고 보니까 뭐 이렇게 쉽지 않은 싸움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연대하는 얘기, 뭐 그다음에 투쟁하는 얘기 들으니까는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으니까 마음이 뿌듯해지고 오늘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 아까 입법도 얘기했고 이렇게 이 운동이라는 거를 한다는 게 근데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하다 보면 원래 이렇게 이 사업장의 투쟁이라든가 뭐 우리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분들이 계시니 우리 그렇죠. 정치 사람의 이 동지들이 여기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트워크를 해서 연대를 좀 합시다 이런 거를 좀 하려고 하는 취지인데 그렇죠. 뭐 네이클로버 나오고 뭐 다 이긴 것 같고 찡기 혼자서 다 할 것 같은데 뭐 아이고 저기는 그럼 우리 바꿔 끝 이럴 식인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럴 분들이 아니죠. 그래도 좀 어려운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어려운 얘기? 뭐 가족 같은 얘기 이거 뭐 삼성에서 맨날 또 하나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승리해가지고 삼성으로 가야겠네. 제발 좀. 저는 이제 사실 진짜 이 투쟁하면서 별 살고 싶지가 않아요 요새. 진짜.
이게 좋은 일 있고 이게 마음 따뜻해지는 거 한 번이지. 매일 죽을 것 같아 진짜. 그래서 어떻게 연재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연대할 수 있는 방법 네. 많이 관심 맞아요. 가져주시고 네. 그냥 기사 검색이라도 한 번 더 해주시고 댓글이라도 달아주시고 음. 우리가 처음 이제 기자회견을 했을 때 네. LG 이제 3년전 들어간다 이러면서 기자회견 했을 때 누가 댓글을 그런 걸 달았어요. 그 조합원들이 보고 약간 상처를 받으신 거야. 그러니까 나쁘게 댓글 다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청소 노동자 주제에 무슨 정규직 임금 바라냐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런 게 이제 노동을 달았어. 너무 황당하잖아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LG 그룹에 기업 소금 받으면 한 5천 이상 받을 거 아니에요. 신입사원이. 잘 모르지만. 네. 아니 근데 우리 조합원이 연봉이 2천이 2천 최저임금이니까 그렇지. 거기서 아무리 뭐 생활임금으로 뭐 9천 원대를 올린다고 해도 그게 연봉이 5천을 넘기겠어요? 말도 안 돼. 두 배. 그러니까 말도 안 돼. 생활임금으로 쳐도 얼마 안 돼. 얼마 안 돼. 안 돼요. 시급 10,000원 해도 사실 그러니까. 얼마 안 늘어나요. 해봐야 그게 얼마 되겠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때문에 그 또 이 다 이제 노조 해본 게 처음이시고 이런 분들이니까 위축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소리 한다. 그리고 또 뭐 우리 안 그래도 막 괜히 욕심 부리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는데 보고 이제 그런 거에 상처받고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거든요. 저거 다 그 LG 홍보실에서 시키는 거다. 시켜야지 안 되지 모르지. 인식적 발언은 아니고요. 위로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이지. LG 이제 고소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좀 한번 해야 돼요. 뭐냐면 지금 왜 비정규직 차별철폐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비정규직 차별철폐 얘기를 하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동일노동 동일임금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갖다가 그냥 여기다가 적용을 하자 보면은 청소하는 노동자들은 뭐 관공서에서 이렇게 지금 하는 청소 노동자나 LG 트윈타워에서 일하시는 청소 노동자나 뭐 같이 대우를 받는지 않겠냐 뭐 단순히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차별이라는 거는 이걸 넘어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도급을 2단계, 3단계로 가가지고 도급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분들은 LG 타워에서 일을 하시는 사람들이잖아요. 더군다나 관리 감독이 실질적으로는 그 LG에서 나온 거고. 그런데 LG 사원들과 이분들이 받는 임금의 차이, 처우의 차이 이런 게 너무 크잖아요. 사실 이게 엄청난 차별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저 사람은 청소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앉아가지고 이거 하는 사람들인데 당연히 차이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거 자체를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큰 차별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2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까? 같은. 아니 그 사람들이 청소 안 해주면 자기들이 어떻게 뭐 지들이 청소 다 하면서 트윈타워에서 뭐 하면서 일할 거야? 이런 부분들도 진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지금 사회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 좀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진규 동지가 앞으로 투쟁을 하면서 또 이 사회의 이 분위기를 바꿔나가는 깃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많이 힘들어 보여요. 요새 이제 제가 옆에서 이제 같이 활동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하는데 좀 많이 힘들어 하는데 이런 이 찡기춘 동지의 이 힘듦이 다 의미가 있을 것이고 특히 우리 회원들에게 좀 자극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또 있네요. 교장 선생님 후가 그러게. 그러면은 오늘 뭐 이렇게 얘기 쭉 했는데 뭐 이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우리 회원들한테? 얼굴 좀 봅시다 이런 거 좀 얘기 좀 해줘 봐야죠. 아니 이제 코로나 사태라 사실 뭐 맞다. 총회하고 이러면 또 한번 뵙겠거니 생각은 했어요. 근데 총회도 다 온라인으로 이제 배치를 했고 뭐 시국이 뭐 이렇게 쉬운 시국은 아닌데 다들 이제 힘들고 불편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조만간에 또 코로나 때 끝나면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훨씬 많아지지 않을까. 훨씬 더 많은 정리해고 광풍이 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뭐 떨어져 있더라도 그런 이제 고민 많이 나누고 관심 많이 가지면서 또 차후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 코로나 때 끝난다면 만나서 또 얘기도 하고 이런 시간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그래 자주 뵙겠다고 본인 일부러 얘기했어. 아니 이걸 이렇게 욕지 말라니까 이게 고정하겠다 이런 소리를 난 거의 다 끌려왔어 이제. 자 오늘 이렇게 그 찡기훈 동지의 유익한 얘기 많이 잘 들었고요. 앞으로 이제 종종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마무리할까요? 예, 뭐 하여튼 고생하셨고 찡기춘 동자 이렇게 힘들게 또 투쟁의 최전선에서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 회원분들께서 좀 보시고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사실 뭐 코로나 끝나고 나면 우리 또 이 광풍 정리해고의 광풍 같은 것들을 우리가 또 대응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아주 훌륭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그거보다도 코로나 사태 때 큰 터치 생존했다라는 것만 가지고 우리 축하하는 자리를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투쟁하고 계신 우리 찡기춘 동지에게 많이 관심 보내주시고 찡기춘 동지가 정말 우리나라 노동 해방을 위한 어떤 그 길에 깃발이 돼서 나갈 수 있도록 사람이 오늘 깃발이 돼서 나가는 말. 키가 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야 우리 또 깔끔하게 투쟁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투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